예, 곧바로 제2부 학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규 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선 먼저 박사를 하시고 서울법대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 현재 명예교수로 계신 이상면 박사께서 하시고 토론자로서는 외국어대학교 학장으로 계시던 홍은표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으시고 그 다음에 중원대학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로 계시고 현재 중원대학교 교수는 김태 교수가 제1부에서 토론을 맡으십니다. 제2부에서는 오일환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맡으시고 그 다음에 조인영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현재 고려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조인영 교수님께서 맡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성균관대학과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신 홍승주 교수님께서 패널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 사회는 전 당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 대한민국 헌법학회 회장을 하셨던 장석권 전 총장님께서 좌장을 맡으십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총장 올라가시죠. 위에 준비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 지금부터 우사 김주식 박사님의 제68주기 추모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우왕님이신 내빈 여러분께 주최 측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과 환영의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식 선생의 추모식과 함께 또는 선국 선녀들이 다 모신 이 자리에서 이 대회를 준비해 주신 주최 측에 대해서 대단히 감명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학술회의는 주제 1주제, 2주제를 했는데 이 주제를 발표해 주실 오 선생님께서 이 강의 기획서가 있으셔서 먼저 좀 하신다고 그래서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1주제를 왜 이렇게 두 주제를 나눴냐 하면은 첫째로 이 3.1운동과 그 과정을 세계에 알리면서 또 이 건국 임시정부를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김주식 박사님이 활동하신 그 여러 분야를 종합해서 이상면 교수님께서 해주시기로 해서 1주제로 그걸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오 선생님께서 지금 발표해 오시는 이 주제는 그 중에서 김주식 박사님의 그 활동 상황을 집중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 주제를 했었는데 지금 오 교수님의 일정 때문에 오 교수님 먼저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상면 교수님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표합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오늘 시간이 많이 말려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추모식이 지연이 많이 됨으로써 제가 바로 강의 시간이 지금 4시에 다가와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늦더라도 좀 이렇게 먼저 양해를 드리고 제가 먼저 하게 된 순서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함을 갖게 됩니다. 네, 제가 이 주제를 부탁을 받고 이 준비를 하면서 무척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장이 고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내킨 김에 우사 김규식 박사님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하게 예의주시하면서 이 논문들이라든지 많은 자료들을 더 참고해서 정말 그분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논문으로 발표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마 내년 중반기쯤에는 학술지에 실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사 김규식 선생님의 전문가는 아니죠. 그러나 몇몇 분들의 독립운동가들을 인물에 관련된 그 생애와 그리고 그 활동 등등에 대해서 지금 한 5분 정도를 이미 분석을 했고 학술지에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100주년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나름대로 발표할 그런 이 인물들을 물색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정치학 중에서도 이제 외교학하고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심 인물이 우사 김규식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한 독립운동 방략에 있어서 초기에 가장 중시했던 외교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었고 또한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미주 지역에 있어서의 이 외교 활동을 통한 독립운동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였지만 사실은 윌슨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 국무부 거의 전 직원들이 파리에 수개월 동안 묵으면서 사실상 그곳에서 미국의 외교활동 전반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파리 강화회의도 또한 대미 외교활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틀어서 이 대미 이 외교 활동이 결국은 우리 독립운동에 있어서 3.1운동 전후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독립활동이었다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도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선 그 우사 김규식 선생님의 그 태생에서부터 공부를 했던 학창 시절까지의 이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천재였다. 그리고 4세 때 아버지를 잃게 되죠. 그것은 부산 개항지에서 일본 상인들의 부도덕한 부분을 상소를 올렸는데 모함을 받아서 오히려 귀향을 가게 되고 그로 인한 충격 때문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의 고아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를 입양을 받아줬고 그리고 민노아라고 하는 그 고아 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이것은 나중에 경신중고등학교로 변신이 되죠. 그리고 구세 학당에서 또 공부를 시킵니다. 아주 탁월한 실력 그리고 특히 입양 중에 영어를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보니까요, 이 조선시대 양반 관료로서 일을 했지만은 나중에 개항이 되고 난 뒤에 일본까지 다녀오는 그러니까 외교 관료로서의 역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언어 실력을 갖춘 그런 집안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실력이 아주 뛰어났다는 것은 이후에 이 활동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데요. 특별히 이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만 15살의 나이에
구시학당까지 졸업을 하고 원래 가고 싶었던 독립신문사에 취직을 하고 또한 독립협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서재필로부터 아주 촉망받는 그런 직원으로 인정을 받고 또한 그의 건유에 있어 미국으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주의 로노크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학 1년 만에 준우등의 실력으로 예과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판단이 있답니다. 그리고 본과에 입학해서도 평균 과목 점수가 90점이 넘는 점수였고요. 이것은 나중에 졸업을 할 때 전교에서 3등. 그러니까 뭐 자기 단과대학에서 당연히 수습을 했겠죠. 그것은 그만큼 탁월한 이 수재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던 그 해에 또한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영문학으로 석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9월 달에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학부 입학과 동시에 석사 준비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파리에서 공부할 때도 동시에 뭐 박사 2개를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가능했고요. 뭐 단 몇 개월 만에 석사학위까지 취득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천재적인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많은 그 교육과 그리고 이 애국 계몽 활동에 활발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와의 관계, 언더우드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문안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역할, 그리고 이 배제학당이라든지 경신학교에서의 이 교육 활동에 아주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일학교 교장 등등으로 봤을 때는 진정한 신앙인이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한마디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안악 사건이라든지 이 데라우치 총독 암살 업무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애국 지사들이 붙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망명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해로 망명지를 정하고요. 이 1913년 4월 중순에 이제 상해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체로 신의 혁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굉장히 각광을 열광을 했고요. 특히 이 손문 수는 선생의 그 영향 이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었을 테고요. 그의 사상을 전수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 희망들이 결집이 되어서 결국 상해를 망명지로 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대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던 동제사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기독인 중심의 그 신한청년당이 이 1918년도에 이렇게 설립이 되었을 때 그쪽에서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를 물색을 했고 그와 함께 신한청년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신한청년당은 이미 3.1운동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것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과도 연계가 돼 있었고, 그리고 또 3.1운동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사실 현순 목사 같은 분도 3.1운동 직전에 상해로 출발은 했지만은 그러나 임시정부를 또한 만들기 위해서 독립임시사무소를 개설하고 신한청년당 당원들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신한청년당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미 하나의 그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정당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의지가 이미 그 용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첫 번째 할 수 있었던 일이 바로 파리 강화 회의에서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뭐 아시다시피 3.1운동 또한 그 당시에 독립운동이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독립이 기대가 잘 되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패전국들에게 빼앗겼던 그런 나라들이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성전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는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3.1운동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세계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또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족 자결론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매료가 되었고 또한 미국의 입김으로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 계획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바로 민족 자결론 그리고 윌슨의 14개조는 이 3.1운동을 하게끔 추동하는 그런 계기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함께 3.1운동 계획과 함께 의사 김기식 선생을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준비된 인물로서의 의사 김규식. 그래서 이분에게 이 역할을 맡긴 쪽이 이제 신한청년당이죠. 그것은 곧 또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드는 중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이미 이후에 들었을 임시정부를 또한 대표해서 어떤 외무활동, 외교활동을 할 수 있는 핵심 인물로 그렇게 지목이 되었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또한 많은 경비가 들 수밖에 없었는데 3.1운동을 준비하면서 또한 이 많은 상해에서 활동하던 신한청년당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국내로 파견이 되어서 또한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바로 파리 강화 회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적인 이 역할을 맡기고 또 그것이 성공하기를 기대했고 또 가장 많은 재정이 그쪽으로 투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선우혁 같은 분은 이 서북 지역의 3.1운동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도 했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3.1운동 준비 거기에 선우혁 같은 인물이 신한청년당의 이 하나의 그 파견 언어로서의 그 3.1운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평북 선천에서 양전백을 만나고 평양에서는 길성주 목사를 만남으로써 이 그 파리 강화 회의에 드는 재원을 지원받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철 같은 인물은 이 천도교 쪽하고 만나서 3만 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을 받고요. 장덕수 같은 경우는 이 부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3,000원을 조달을 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얻습니다. 여운이 형은 간도라든지 연해주 같은 데 이제 파견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또한 약속을 받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신은목 같은 분은 5,000원을 개인적으로 또 개척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가는데 나중에 그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 미국이죠. 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는 무려 3,500달러에 달하는 경비를 보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경비는 그쪽으로 중앙 집중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조달을 받아서 김기식 박사가 이 파리에서 역할을 다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그 한국민 대표관이라고 하는 이것을 파리에 있는 샤토댕갑 38호 주소지에다가 거기다가 사무처를 두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좀 이따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는 파리 위원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만들게 되는 구미위원부
그 산하에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개인적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부터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설왕설래하는 그런 논쟁도 있었지만은 임시정부 대통령이 됨으로써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기구로서 외교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힘을 받게 되고 김규식 박사가 보다 더 힘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결국은 미국은 일본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그랬고, 그 다음에 일본은 또 이후에 있을 국제연맹 상임이사국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전성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국무부 직원들과의 접촉이 매우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윌슨 대통령의 이 통역을 했던 그 본자리라고 하는 인물, 그 당시에 하우스를 대신해서 본자를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 그분에게서 듣는 얘기도 미국이 대일 관계에 있어서의 입장이 곤란한 그런 측면을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규식 박사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로서의 외교는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민지였고 이미 국권을 상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외교 대상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빨리 판단을 하고 선전 활동에 주력을 했다는 겁니다. 보면 라꼬레 리브라든지 이런 이 저널을 만드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성명서 개통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미국에 전달하는 그런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 어떤 공식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결국은 오늘날 말하는 퍼블릭 디플로머시, 공공 외교 차원, 다시 말해서 국가의 어떤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는 민간인 정도로 인식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민간 대 민간, 민간 대 단체, 민간 대 국가기관 등등 이 민간의 어떤 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외교 활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선전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했다는 것. 이것은 당시의 조건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이걸 학술 논문을 완성할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할 것이고, 오히려 오늘날 각광을 받고 있는 여론의 호소에 할 때 그것이 외교 정책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미 알았던 김규식 박사의 그 탁월한 이 예지력, 이것이 돋보이는 그런 국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그 파리 강화 회의 의장을 했던 프랑스인이죠, 조르주 클레망소에게도 뭐 전달이 되는 서한 뭐 그런 거는 있죠. 그러나 그 또한 이 외교 대상 국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대접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또한 일본의 집요한 방해 공작, 그리고 미국의 입장, 그리고 윌슨이 이승만 박사와의 특별한 관계에 있었지만 결국은 국권을 빼앗긴 상황에서의 외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82년에 한미 수호조약이 거론되게 됐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대한제국과의 이 수호조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미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이미 이 변화가 된 그런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바로 이 부분을 들어서 이 수호조약을 가지고 대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전 활동이 친한 반일의 어떤 감정을 미국인들에게 또한 유럽인들에게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유럽의 신문들의 영향을 또 미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선전 활동이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써 이 한국의 입장이 널리 알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의
이러한 노력은 이러한 수고는 앞으로 이 미주에서의 이 활동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거기에 수장으로서 김규식 박사가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승만이 이제는 한성정부 안을 통해 가지고 이 집정부 총재라는 그런 이 직무를 갖게 되죠.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임시정부의 그 대통령이라는 그런 자격으로서의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면서 구상을 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상해 임시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임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하나의 행정관서로서의 역할을 미국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장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 대미 외교 활동에 있어서 중심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이 논문에 쓴 이 2번 구미위원부 시기의 김규식의 외교 활동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가장 핵심적인 워싱턴에 임시 대통령 공간이 있었죠. 이승만에. 그리고 구미위원부 사무소를 열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김규식 박사가 함께 있었고 또 여기서 이승만 과의 그런 이 회동 그리고 또 스제필은 또 필라델피아에 있었지만은 이 3자와의 이런 조정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의 이런 그 활동 다시 말해서 미국 국내에 25곳에 달하는 이런 지부들이 있었죠. 하와이에 11곳이 있었고 또 멕시코에 6곳이 있었고 쿠바에 또 뭐 6곳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이런 것 여기서 이제 주로 재원을 또 많이 마련하고요. 이것이 또한 임시정부 활동 경비로 활용이 되는 또 나중에 이제 그 채권 국채까지도 이제 발행을 해서 거기서도 수입이 있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으로도 활용을 했던 이것이 주로 미국에서의 활동이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인 고문으로서 돌프 같은 인물을 활용한 것. 그 다음에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그 헐버트라든지 베크 같은 인물들을 동원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당시에 직접적인 외교 활동보다는 이 선전 활동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면에서 이분들의 어떤 그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고리 역할을 했고 또한 강연회라든지 어떤 집회 활동 그리고 또한 이 문서 등등을 통한 그런 선전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와의 관계는 역시 소원할 수밖에 없었고요. 바로 여기서 대의회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부와의 관계는 소통을 열 수가 없었지만은 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당시의 의회에서는 이 윌슨 대통령의 독선 그리고 또한 이 국제연맹을 너무 이상론적으로 끌고 가는 윌슨에 대한 이 불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한국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그래서 미 의회에다가 보고서를 갖다 의회록에 실게 한다든지 또 그리고 노리스 의원이라든지 스펜서 의원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요. 포인텍스트 상원의원 등등의 인물들이 한국에 유리한 발언을 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의회 차원에서 많은 영향을 미쳐줌으로써 한국의 상황이 미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이것이 이 전 세계 여론화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핵심 포인트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극동인민대표대회 이것은 김규식 박사가
실망을 한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열강들의 자국 위주의 그런 이 외교 정책에 대한 이런 불만들, 그리고 우리 독립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소련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레닌과의 관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극동인민대표대회의 대표단으로 참석을 하게 되고, 본인도 역시 의장단에 속해가지고 실제로 아주 활발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144명의 위원들이 그 당시에 각국에서 모였는데 거기서 52명, 나중에는 56명입니다. 약 3분의 1의 이 인원이 한국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독립의 열망이 컸다는 것이고, 또한 거기서 김규식 선생이 역할을 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유리한 그런 독립을 나중에 보장하겠다는 그러한 결의까지 받아내는, 그리고 또 열방에 대한 비판적인 의조를 또 모스크바 쪽에서는 또 남기죠. 그리고 또한 김규식 선생의 그런 불만이 서방 열강에 대한 불만이 또 담긴 그런 인터뷰까지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정말 독립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든 최선의 방향을 찾아 나간 분이다.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붙들려고 했던 김규식 선생의 그 어떤 독립의 열정, 이것이 바로 그의 외교 활동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규식 선생의 외교 활동이 곧 그 당시에 한국 외교사의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업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김규식 선생의 외교 활동을 잘 정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록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의를 한번 달아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토론회를 시작하는데, 토론회에는 홍순주 박사님은 먼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순주 박사님은 현재 학술 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홍순주 박사님. 네. 예, 그 지난번 학술대회 때는 제가 두 번째 주제에 두 번째 토론자로 나와가지고 5분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다 앞에서 시간 걸고. 근데 오늘은 완전 역전이 됐습니다. 예, 앞에 나와서 지금 하는데 제가 좀 시간을 끌어서 우리 뒷분이 5분밖에 발표를 못하도록 할까요, 저도? 우리 이상명 교수님의 얼굴이 막 갑자기 이건 좋고요. 먼저 이 김규식 선생님 68주기 기념학술대회에 참가가 참 고맙고요. 이 우사 선생님의 외교 행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독립과 대한민국 수립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대외적인 큰 영향을 주시는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성균관에서 그 공무원들 주로 역사 연수교육 이것들을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들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데 역사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종로구청, 종로 주민들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저 옛날 인사동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경기고등학교 아시죠? 저 안국동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거기가 지금 정덕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제가 한 10년 동안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역사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얘기하려는데 좀 줄이고요. 저는 이제 지금 오일환 교수님이 바쁘신데 발제문을 쓰느라고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7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7시 반에 발제문을 받고요. 9시까지 토론문을 제출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선의 3대 청재도 아니고 그냥 해서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걸 질의하고 토의할 만한 그렇게 충분히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유네스코 기록문화 국민추주위원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각을 이런 지금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보다는 이것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 이 김규식 박사님의 행적과 활동이 어떻게 이분의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반영할 수 있는가 자료로서,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처음에 신해혁명 얘기가 나오는데, 그 혁명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신해혁명은 1912년에 이제 손문에 의해서 혁명파가 주도돼서 그 청조가 멸망하고 이제 그 중화민국이 설립되고 그다음에 국민당이 창단되고 해서 근대국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는 거죠. 정권이 바뀌는. 그럴 때 이제 혁명인데, 이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 3.1운동도 우리가 그냥 3.1운동 그러면은, 여러분들 3.1운동은 입에 했지만 유네스코 학술대회 영문으로 쓰려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3.1 무브먼트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3.1 엑서사이즈라고, 운동 어떻게, 그래서 그럼 뭐 시위를 했기냐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거는 3.1운동이 직접적으로 그 어떤 시위운동이 끝났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그 임시정부로 연결되고 무장운동과 임시정부로 되고 일제로부터 해방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혁명으로 봐야 되는데, 혁명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위로부터의 혁명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5.16 혁명 같은 건 위로부터 막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거는 밑에 그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만세 시위를 통해서 아래로부터 이루어진 혁명이기 때문에 저는 Civilian Revolution, 시민혁명이다, 이런 단어를 한번 오늘 여기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되겠지만 시민혁명이라고 좀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이 3.1운동에 영향을 준 건 그 외에 1917년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18년에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한 후에 이것이 그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 자결 원칙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제는 지금 이게 아니라 지금 우사 김규식 선생님을 조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1918년 8월에 그 상해는 왜 그 임시정부가 거기 할 수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상해는 파리 프랑스 조계지였습니다. 치외법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러시아 연해주 쪽에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한성부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임시정부가. 그래서 이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임시정부가 확정되기 전에 아까 나왔지만 신한청년당이라는 게 여운현 선생, 장덕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조직이 되고, 그 김규식 선생이 그 어학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스카우트한 거죠. 신한청년당에서 몇 억을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카웃을 해서 파리를 보냅니다. 파리 강화회의가 1월부터 시작했는데 1919년 아마 2월쯤 가서 3월쯤 도착했나 보다, 가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그때 주권을 뺏기고 있었고, 이 신한청년당이 뭐 정부 조직도 아니고 대표성이 없잖아요, 정치적. 그래서 아마 일제방해로 이 접촉하는 데는 실패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 헤이그 밀사들의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나중에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리에 가고 나서 이제 수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파리 위원부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생겨서 거기 이제 대표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3.1 그 시민혁명에 대해서 많은 소식들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소리는 거기는 저 한글로 일본으로부터 해방 및 독립국가로서 한국의 재편성을 위한 한국 국민의 민족의 주장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A Claim of Korean People, Korea People and Nation for the Independence from Japan 뭐 이런 식으로 긴 제목의 그 비망록 같은 거 여기는 뭐 공고서라고 했는데 이거를 정식으로 이제 각 기관에 제출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외국어로 이걸 표명을 하는 겁니다. 선언을 하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이 3.1운동이 국내에서 만세 시위는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국내에서 일어난 이거라면 이거를 대외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김규식 선생님의 역할이 컸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 문제로 부각시키고 또 그 동정적인 여론 아까 형성한다고 그런 표현을 써서 했고 그러니까 이 국제 문제에서 한국 독립 문제를 이슈화했다. 그런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빠졌어요. 저는 저 성균관에서 강의를 하니까 그 성균관 대학을 세운 분이 이 우사 김규식 선생과 같은 시기에 신상 김창숙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3.1 운동이 서명할 때 33인의 서명자가 있었는데 그게 종교가들이 대표를 했는데 첫째가 기독교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2명이었어요. 33명이 했는데 여기에 유림 대표가 빠졌어요. 그래서 신상 김창숙이라는 분이 이걸 통찬을 해서 전국의 유림들을 다 찾아가서 이 독립 청원서, 독립 선언서인데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 2674자, 이게 한자로 2674자면은 이거 한글로 번역하면 엄청 긴 겁니다. 이거를 유림 137명의 서명을 받습니다. 아까 그거는 33명밖에 안 됐죠?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래서 신상 김창숙 대표가 3월 말에 상해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임시정부가 있기 전이니까 지도자인 백범김구라든가 이런 지도층을 만나가지고 이 독립선언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신상 김창숙이 가려고 했는데 아니 당신이 한문으로 되고 또 어학도 못하는데 어떻게 파리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도부의 이제 요청을 받아서 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지리 형식으로 오셔가지고. 저 근데 아까 지리 쪽으로 안 하고요. 네. 아니 발표가 아니라 이 유네스코하고 어떻게 연관성을 시킬 수 있는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토론 형식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 다음 분이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거를 유네스코 위원장으로서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상해에서 영문, 한문, 불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김규식 파리에 있는 김규식 선생한테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임시정부에서 인정해서 그 서류를 만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리인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강화웨이뿐만 아니라 각국의 영사, 뭐 거기 대사, 공사, 영사관 이런데 배포해서 이것도 커다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대표성을 찾게 돼서 아까 그 종교계 이제 유림만 빠졌는데 유림까지 다 떠가지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아까 모두 얘기한 대로 4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되면 이제 그 외에 아까 파리 위원부가 이제 폐쇄되고 폐쇄됐기보다 그 활동이 끝나고 이승만의 초청으로 구미위원부로 가게 되죠. 미국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승만, 소재필 이런 분들하고 일하면서 이제 한국의 독립의 입장을 설명하고요. 그런데 이때 아까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때 이분이 혼자서 이렇게 막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 당시에 이거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 이거를 설득시키기가 또 문장을 만들고 혼자서 이거 논문을 다 쓸 수도 없는 거 보고서를 쓸 수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머리가 정략적으로 좋은 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한국보다 더 잘하는 헐버트라든가 또는 백이라든가 또는 법률 고문 돌프 같은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거를 영문 보고서를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미 의원을 통해서 또 이것을 미 국회의원을 통해서 미 의회에 전달하는 아주 기발한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독립 문제 세 가지 일제 잔혹성, 강압 통치, 그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독립 이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한이 돼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가 이제 아까 이 김규식 박사님의 활동이 우리가 유네스코의 이제 3.1운동의 기록문화를 올리는데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면 이제 유네스코 기록문화는 외국인들이 심사위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 국내용 자료만 가지고 유관순이 어떻게 했다 이런 가지고서는 이게 참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영어 명칭이나 용어 선정에 신경을 써야 되고 파리 강화회에 제출했던 아까 파리 장서 같은 영문 자료 그 다음에 아까 선교사들 특히 한국에서 일했던 스코필드 선교사라든가 이 헐버트 백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영문 자료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재위원회 올릴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북한의 개성의 성균관이 2013년 6월 19일 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항일 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일본의 방해가 굉장히 우리 정신대도 반대했잖아요. 일본이 우리가 나이브하게 그냥 올려가지고 이게 등재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고요. 그래서 북한의 개성 유네스코 올린 그런 분들하고 지금 남북의 연합의 일환으로서 합작을 해서 이것들을 올리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강원대학교의 조 선생님께서 이제 질의하고 응답을 하는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일환 교수님에 관해서 코멘트 맡은 조인영 교수입니다. 논문을 읽어본 결과 N44페이지에 보시면 끄트머리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일환 교수님은 이상이라는 얘기는 파리 강화회의하고 또 구미위원회 또 소련의 인민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주로 활동한 외교의 활동사를 아주 명쾌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오일환 교수님의 외교사에 대한 정리, 이것은 대단히 훌륭하게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사 김규식 박사가 3.1운동을 전후하여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개한 외교사를 집중적으로 서술하셨습니다. 특히 그는
우사 김규식 박사는 1919년 파리 강화회의 한국 독립 문제를 상정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우사께서 하셨지만 일본의 방해로 인해서 결국은 시료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민의 독립 열망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데 시대한 공헌자이심을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논문을 전개하셨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사 김규식 박사의 작품을 통한 사상, 특히 그의 좌우 이념을 소개한 좌우 합작에 관한 것들을 소개함으로써 이것이 오늘날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서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약간의 더 설명을 더 요구한다면 그 작품이 우사 경자유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 그 우사 선생의 사상을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좌우 합작 1948년 5월 10일 날 그 총선거가 있기 전에 김구 선생과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그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마지막 노력했는데 거기에 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의 좌우 합작이 대단히 오늘날 중요한 그런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말씀 가운데 한 분은 코멘트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이 등재를 위한 3.1 등재를 위한 차원에서 아마 또 다른 발표를 해 주시고, 우리 조 교수님께서는 뭐 전체적인 측면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저에게 질문해 오셨습니다. 사실 여기 오늘 그 김상욱 의사 관계된 우리 백 장로님도 아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사실은 참 아쉬운 게요. 이 본인이 어떤 이 작품을 만들어내질 못해가지고 사실은 더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이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분이 자신의 사상을 남긴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좀 과대평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정도로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남기지 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이런 경자유전 등을 비롯한 우리 우사 김규식 박사님의 그런 자료들 제가 특별히 기념사업회의에 부탁을 좀 드립니다. 관련된 자료들 저에게 좀 주신다면 이 논문을 완성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또 평전으로도 또 색다른 평전으로도 또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좌우 합작의 문제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상대, 거기서는 결국은 통일전선 전술로 몰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집단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김규식 선생님과 당시에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용을 많이 당했죠. 그리고 김일성의 그 저작집을 보면 그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바뀝니다. 그것이 각색이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용을 당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냉전 질서 속에서 좌우 합작 논의는 이 기대를 충족하기는 힘들었지만은 우리가 이 다니엘 벨의 그 수렴 이론 그런 것이 있다시피 보다 더 북한이 정상화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 동서독의 경우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만, 그러나 전쟁까지 경험한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좌우 합작론을 통한 통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능주의적인 점진적인 통일, 당장의 통일보다는 우리가 조금 텀을 둔 그런 차원에서의
통일 운동을 우리가 한다면 이 좌우 합작을 뛰어넘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북한 통일 전문가로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 논문으로 좀 남기고 싶습니다. 특히 이 우리 김규식 선생님과 관련해서 그런 논문을 한번 남기고 싶습니다. 예, 그 조금 부언해서 말씀하시면 경자유전이라는 유일한 김규식 선생님의 작품은 양자강을 오르내리시면서 자연주의적인 잔자크 루소의 자연주의 에밀이라는 작품 등을 생각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순리로 돌아가라. 이제 양자강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듯이 인간에는 그 순리와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적인 순리적인 사상을 거부하고 독선주의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억지를 부리는 데에서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잠언서 4장 27절에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Do not swerve to the right or left. Keep your from your foot from evil. 좌나 우루나 절대로 치우치지 마라. 극자와 극우를 배격하고 너희들 너무 억지를 쓰지 말라. 종교 신앙의 자유를 그걸 갖다가 아편이라고 하는 이 억제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들을 포용하고 해서 이제 같이 공용해야 되는 순리적인 자율법적인 사상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 합작이라고 해가지고 공산당과 우리가 자기의 우익 사상을 거부하고 이 끌려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동적인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신앙의 유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물론적인 이 사람들을 완전히 죄악시하고 대처하지 아니하고 포용해서 함께 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인내와 합리적인 사상을 거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앞으로 포용국가로서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장 합리주의적이고 자유와 민주와 정의와 그러한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하되 아직도 모르고 우물한 개구리로 이념의 동굴 속에 갇혀있는 이념의 우상화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포용하자는 그런 것은 대단히 우사 김구 선생의 대단히 선견지명이 있는 오늘 이 민족에게 예시해주는 점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뭐 방금 주신 말씀 제가 경청을 했고요. 그리고 경자유전에 관련된 일부분에서도 좀 정치적인 그런 측면들을 좀 되살려서 반영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2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 주제를 주실 것은 이상훈 박사님 올라오시죠. 네.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1 주제를 발표해 주신 이상현 박사님께서 좀 아주 장황하고 아주 그 내용 있는 논문을 발표해 주셨는데 그걸 여기서 거의 다 거의는 어디 가고 일부만 요약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현충관에서 일정을 저에게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뒤에 일정을 또 잡아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걸 단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교수님이 하신 것은 거의 근대사에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아주 깊은 자료를 보통 사람들이 구할 수 없는 그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심혈을 다 기울이셔서 이걸 해주셨는데 발표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해하시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규식 선생이 그 남긴 자취를 보면 참으로 놀랄만한 경탄할 점이 많습니다. 임시정부에서 각국의 그 승인을 얻기 위해서 만든 서류, 또 파리 강화회의에 현장에서 배부한 서류, 각국의 독립청원하는 서류들 완벽한 문장으로 아주 정제된 영어로 정말 잘했습니다. 그분의 영어는 단순한 영어를 잘한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4살 때부터 외국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가 미국 사람과 전혀 100%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타고난 재질과 완벽성, 그분이 이제 그 미국의 그 런업 대학에 다닐 때가 학교 성적이라든지 또 졸업식 때 그 졸업생 대표로서 연설한 것이라든지 그건 보통 뛰어난 사람 아니면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김규식 선생이 다른 것보다 아주 그 당시에 구한말의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참 받았단 말이에요. 그 국민학교 시기에 해당하는 고시기, 또 중고등학교 시기에 해당하는 걸 그 밀러 학당과 구세 학당에서 정상적으로 받고, 또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그 나이에 바로 유학해가지고 대학 4년에 예과 2년에 대학 4년, 그리고 프린스턴에 가서 또 대학원까지, 그래서 완벽한 그런 교육을 받은 분이다. 게다가 또 대학원은 또 영문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문학 청년들의 그런 또 민감한 그런 심성도 가지셨던 분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 김규식 선생이 귀국하신 해가 그 190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해는 우리가 이제 국권을 상실했던 해고, 또 우리 이제 시민의 활동이라든지 그 어려운 그런 안창호 선생의 전개한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임, 그 강제 퇴임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종도 그 용의 황제도 사실 서로가 다 반대하고 이 취임식이 시청 앞에서 있었는데 두 분 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내시들이 하신 옷을 입고 가짜 기념식을 치르는 것을 외국 기자들이 먼저 사진 찍게 이렇게 일제가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1운동 때 이제 고종이 그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해서 폭발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 국민들 심정에는 고종 황제가 진짜 우리의 황제인 것으로,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대한제국도 이제 끝났구나, 이런 이제 절망감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신규식
김규식 선생이 귀국을 해서 10년 동안 이제 국내에서 교육 활동에 임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동안 학방이 되어버리고 또 백오인 사건 뭐 등등 해가지고 아주 상황이 어렵게 돼서 이승만 씨도 떠나고 안창호 선생도 떠나고 다들 이제 해외로 이제 망명길에 다 접어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 상해에서 그 중화민국이 서는 것을 보고 몇 명의 애국자들이 그 독립운동을 그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수고하신 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신규식 선생, 또 신규식 선생을 후원했던 저 김규중 장군이라고 이분은 정말 그 신해혁명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그 손문 캠프로 들어가서 그 손문 그 사단에서 그 소장까지 지내시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후원을 해가지고 동제사 인원들을 처음에는 동제사도 사실 소수의 인원으로 한 7, 8명부터 시작했었습니다. 비밀 기업사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들이 다 사실 절망 속에 있다가 1차 대전이 이제 개시가 되자 야 이제 이 전쟁 와중에서 혹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우게 되면 우리가 러시아 쪽에 붙어가지고 독립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뭐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하고 러시아가 연합국 쪽에 같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독립운동할 때는 전혀 막막하게 정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2년여를 연합국과 동맹국들이 엎치락뒤치락 싸우다가 1916년 말부터 독일 등 동맹국이 약간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진한 잠수함 작전을 히틀러가 그 독일 측에서 이제 전개를 하니까 미국 측에서 연합국에서 단결을 해가지고 특히 그 미국의 참전을 유도해서 드디어 이제 동맹국이 다시 밀리게 된 윌슨 대통령이 전후 처리 방침으로 민족자결주의를 포함한 이제 14개조를 발표하고 또 거기에 이어서 영국의 조지 수상, 또 프랑스의 뭐 클레망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후 처리 방침으로 그 민족자결주의를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되니까 이제 저는 그 민족자결주의라는 원래는 그 패전국들의 식민지를 처리하는 그런 걸 위해서인데 혹시 연합국 식민지 쪽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조선도 그렇고 인도 또 이집트 등 영국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은 그 패전국에 적용되는 민족자결주의지만은 전선국에도 좀 적용을 해줬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 파리강화회의에 그 전선국 식민지 그 종주국들이 대표를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인도 대표도 못 가게 하고 그 이집트 대표도 못 가게 그러니까 동네에서 막 데모가 일어나고 이제 그걸 하는 게 우리 대한제국에서 조선에서도 파리강화회의에 누구를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국내에서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손병희 선생도 그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상해 신안청년단에서 이제 김기식 선생을 그때만 중교와 계셨으니까 이분을 보내자. 또 미국에서는 이제 이승만, 정한경 그런 사람들을 보내자. 미국 국민회의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런데 미국에서 이승만과 정한경은 미국 정부가 일본하고 한통 속이기 때문에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김규식 선생 혼자 이제 가게 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미주국민에서 돈도 막 걷어가지고 김규식 선생한테 막 보내고 또 중국 현지에서도 여군영들 아까 그분들이 만주로 가고 서울로 오고 막 돈을 받고 또 그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낸 분은 사실 손병희로서 필요한 분 돈 5만 불 중에 3만 불을 냈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규식 선생이야말로 당시에 이 우리 대한민족 3천만이 바라보는 오직 한 점, 그분을 위해서 이제 3.1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그래서 당시 상해에 잠시 방문했던 윌슨 대통령의 특사 크레인이 연설하는 자리에서 여운형 선생이 딱 보고 강연회가 끝난 다음에 찾아가서 우리 신한청년단에서 대표를 보낼 테니까 좀 밀어달라. 그러니까 그 크레인이 그 국내에서도 누군가 좀 일어나서 이 대규모로 이 한민족이 독립을 회귀한다는 그것을 보여줘야지 될 거 아니냐 이런 귀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이제 한국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런 시위 운동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고, 또 거의 동시에 미국에서도 그 이승만, 정한경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으로 밀사를 보내가지고 이 국내에서 시위 운동을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건 거의 그때 뭐 일본에 있던 우리 동포들이나 중국에 있던 동포, 미국에 있던 동포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동시에 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이 김규식 선생 혼자, 물론 다른 사람들 며칠 다 갔었습니다만은 민족 대표로서 파리 강화 회의에 가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 물론 이 민족 대표로 가셨지만 정식으로 일본의 방해 때문에 그 국가 대표로서 또는 민족 대표로서 회의에 당당하게 참석은 못했습니다만은, 당시에 다른 지역, 즉 영국 같은 데서는 그래도 좀 일본보다 그 포악한 정도가 덜 해가지고 그 인도 대표단에 이제 거기서도 또 친영파 반영파가 있었는데, 그 친영파는 거기에 들어오게 하고 회담장에 앉게 하고, 또 반영파는 거기 못 앉게 하고, 또 이집트에서도 3.1운동처럼 우리를 따라서 이렇게 시위운동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거기 대표가 이제 그 민족 대표로서 앉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그 호지명이잖아요. 호지명. 그 사람이 호치민이 또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정말 서성거리고 띄우띄우하면서 김규식 선생하고 같이 또 고민을 하고, 근데 그때 그 호치민이 쓴 그 독립청원서를 보니까 아주 참 처절해요. 이 프랑스 대통령 각하 저희 베트남 인민들로 하여금 자치를 좀 하게 해주소서. 뭐 독립 정도는 가지도 못하고 자치 정도로 허용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일설에 의하면 김규식 선생님, 우리는 한때 그 위임 통치를 정원한 일도 있지만은 이제 국내에서 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대거 그 정정당당하게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는 길을 걷겠다. 뭐 그런 내용을 보고 베트남에서도 생각을 달리하게 됐다. 뭐 그런 설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김규식 선생이 파리에 거기에 주재하는 한 2달 동안에 사실 각 나라 대표들이 정식으로 가지도 않고 뭐 그랬지만은 계속 만나려는 노력. 아까 그 곤술 그 사람도 그렇고 뭐 미국 대표 윌슨 대통령한테도 서한을 보내고 클레망소에게도 의장 클레망소에게도 또 영국 조지 수상에도 당나라 대표들에게 다 이렇게 보낸 것이 이제 그쪽에서는 뭐 못 받은 척하고 알았다 뭐 그 정도지만은 그것이 다 고스란히 지금 각 나라 그 문서 보관소에 다 있습니다. 저도 여기 논문에서 그걸 다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노력이 당시 헛된 것이 아니라 윌슨 대통령도 또 각 나라 그 스네들이 이 한민족이 지금 이러한 운동을 하고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그것은 다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당시에 그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서로 이제 그
경쟁을 하고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서로 약육강식을 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당신은 비록 우리의 뜻이 펴지지 못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2차 대전 후에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독립하게 되는 그런 다 기초가 되었다. 이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아까 우리가 사실은 김규식 박사를 위해서 이 3.1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포당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한 두 달 동안 참 피어린 그런 데모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3월 1일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이 시작된 그날 조선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이 나왔어요. 지하신문이지만 3월 3일 날 나온 거에서는 가정부가 쓴다. 즉 임시정부가 쓴다.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곧 국민대회를 열어서 가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더라. 즉 임시정부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더라. 이것이 몇천부가 다 이렇게 배부가 돼서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야 이제 임시정부가 돼서 우리가 드디어 일본에 대해서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정말 우리가 독립의 길을 찾는구나.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물론 일제의 방해로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여하튼 당시에 임시정부가 노령에도 하나 생기고 또 4월 11일 또는 13일에 상해에 생기고 4월 23일 또 서울에서 생기고 이 세 개의 임시정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구미위원부에서는 미국의 국민회에서는 필라델피아 미국 독립운동기지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흡사 미국이 독립할 때 대륙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회의라는 거, 코리아 콩그레스라는 것을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날 비가 오는 날 태극기를 가지고 막 행진들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날짜가 4월 14일부터 16일까지인데 그 와중에 이승만 씨가 자기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가수반인 국무총리로 선출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재필 선생이 야 그러면 우리가 사무소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 통신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잡지도 내고 또 독립운동을 나름대로 하겠다. 또 시카고에서 그럼 시카고에서도 하겠다. 또 당시에 이제 파리에 나가 있던 김규식 선생 쪽에도 그러면 파리 위원부를 만들어서 세계 유럽에서 또 미주에서 이런 독립운동을 이렇게 해나가자. 이런 것이 그저 순식간으로 그냥 빠른 속도로 이것이 전개가 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독립운동의 기반이 이렇게 조성되는 데는 우리 선열들의 그런 노력이 참 컸던 것인데 그 중에 여러 훌륭한 독립운동가가 계시지만은 3.1운동이 그분 때문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파리에 가 계신 분이 활발하게 정말 정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이런 기계를 보여주자. 그러면서 단순한 데모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참 병신이 되고 피를 흘리고 그런 운동을 우리가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1운동이라는 것은 참 보통 운동이 아닌 것이 3.1운동을 따라서 이집트에서 비슷한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또 3.1운동을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인도에서도 일어났어요. 또 그때까지 의화단 사건이다 또는 21개조다 뭐니 하면 산동반도를 뺏기고 남만주의 이권을 뺏기고 그러던 중국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서 독립운동이 그렇게 일어나니까 야 한국을 보자. 저렇게 비폭력주의로 만세를 부르면서 일경이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탄압을 해도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참 존경스럽고 경탄스럽다. 그 당시에 그 중국의 여러 신문 잡지에서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오사운동이죠. 1919년 5월 4일. 그때는 이제 오사운동이라는 것은 파리 강화회에 나가서 나름대로 중국 대표가 청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권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2달 동안 전체 중국 인민들이 다 이렇게 데모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다 가짜라구나. 그래서 특히 그 원래 사실 민족 자결주의는 윌슨이 만든 게 아니라 레닌이 먼저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조인 레닌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그 신독수라든지 등등 그 더욱더 이 공산주의 운동을 결속하게 되고 그로부터 중국 공산당이 생겨가지고 이제 참 그 후 역사가 달라지는 조선 공산당이 25년에 생겼습니다만은 그런 사회주의 노선이 생기게 되는 또 아까 김기식 선생도 그 모스크바에 가서 그쪽 사회주의 쪽에도 독립청원을 했던 그런 것도 사실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뜻은 좋았지만은 당대국 간에 서로 세를 다투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김비익 선생이 그런 활동을 했다. 그런 점이 사실 우리가 지금 보기에 굉장히 참 애절하고 참 처절하고 참 존경스럽고 경탄스럽고 그런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말은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시는 10분 정도 어떻게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나요? 원래가 저는 저 5시 꺼진지를만 알았는데 사회 보시는 분이 4시 꺼져이라고 보시니 그래서 저는 아주 시간 좀 늦게 이렇게 잡았는데 아니 이 박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제 착각입니다. 그런데 아마 한 10분 동안 그 안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계신 선생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전에 이상면 교수님께서 3.1 운동의 국제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역시 토론자였습니다. 발표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3.1 운동은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서 인근 국가들의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의 모델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김규직 선생의 행적을 조명하시면서 계율을 같이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토론 맡은 저로서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의사 김지식 선생을 집중적으로 연구는 못했습니다. 이 송재, 서재필, 벽조, 홍명희, 그다음에 몽양, 여운형 세 분의 이 비극적 삶을 조망하면서 이제 생애와 사상을 좀만 졸작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의 이 행적을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토론문이 이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만 잘못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상면 선생님의 이 오고를 읽으면서 이 의사 김지식 선생이 시기 얼마나 치열하게 탈의 강화회에 참여해서 활동을 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좀 선생님 논문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상면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시면 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논문 전체 입장이 4-5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우사 김식 선생의 이 활동이 잘 드러나 있고 따라서 달리 말씀드리면은 이 김식 선생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귀중했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정치 사상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생애와 사상을 조명을 하면서 그분들의 정신 세계를 좀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잘 못 들어가요. 자, 그래서 책을 내면서도 참 세 분의 이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면서도 못 들어가서 책 내고 나서도 주위 분들한테 못 들리는데 제대로 못 들립니다만.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이 생애 삶을 규명할 때 항상 이분들의 정신 세계를 이해하는 쪽에다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주식 선생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 파리강화회의 전심전력을 했는지를 제가 김규식 선생의 영문 이력서, 이거 제가 1차 자료는 아닙니다만 2차 문헌을 통해서 1950년에 쓰신 걸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1918년 11월 강화가 성립되었을 때 파리로 가기로 결정했으며 평화회의에서 세계 앞에서 한국의 실정을 최소한 호소하거나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중약하고, 천진에서 출발하여 남경으로 가서 1월 19일 날 결혼했으며 우리 준혜 여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즉시 상해로 가서 파리의 향으로 떠났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처절하고 관심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은 몽양을 연구하고 그 과정에서 김식 선생을 같이 조망을 했습니다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몽양과 이 신한청년당이 김식 선생을 상해로 초청을 해서 파리 강화회의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파리 강화회의를 가시는 분이 분명히 당신의 이 사상과 의지와 철학이 있을 텐데 왜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 부분을 안 드러낼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몽양은 1886년생이고 그 다음에 우산은 1881년입니다. 연배상으로 보더라도 5살 위인데 홀대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 이 상황으로는 그렇지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상명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 극진히 대우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나중에서 찾았어요. 이상면 선생님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총재 자리를 비워두기로 했고 이사장에는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선정된 김규식을 대표로 출제하기로 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논문을 처음 읽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몽양이 이 우사를 예우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 몽양이 어디서 밝혔느냐면은 이 상해에서 일본 경찰에 끌려와서 이 경성 경찰서에서 그 신문을 봤는데 5차 신문 조서에 이 부분이 드러나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장덕수, 신서구, 김규식 4인이 협의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요청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논의했다. 결과를 정한 것으로 김규식을 신한청년당에 입당시킨과 동시에 동당의 이사장으로 대표시켜 1919년 1월 동인을 파리를 향해 상해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저도 이거는 다른 분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놨는데 이와 같이 이제는 우사께서 이 파리 강화회의에 가기에 앞서서 얼마나 고민하고 홍 박사님 대신 죄송합니다. 예. 이 토론식으로요. 예. 질의를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상면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하셨는데 논문 구두사항에 이 부분을 왜 놓으셨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저희 질문이 사실은 간단한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을 좀 듣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그 다음에 이 우사 김유식 평전 다른 분이 쓴 평전을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거기에 김순애 여사의 저 대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제 이 토론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사께서 어떠한 심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당신께서 밝히지 못했지만 부인을 통해서 받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은 우사의 절절한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이 드러나서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신한청년당의 초청을 받아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역할이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의 역할이 좀 반감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상면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논문에서 밝혔는데 근데 그 부분이 다른 연구자료에서도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는 제가 오늘 이상면 어제 지난 토요일날 읽으면서 그 해답을 여기서 찾았고 이상면 선생님 그 논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그래서 이 토론문 마지막 붉은 활자로 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면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바입니다. 김규식이 제대로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윌슨 대통령의 특사 크레인이 말한 대로 한민족의 독립에 대한 염원을 표출해야 하는 것이었으니 3.1 독립선언과 만세운동도 사실은 파리 강화회의를 위해서 일으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서둘러 창건된 것도 사실은 김규식이 파견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첫 임무도 역시 그를 지원한 것이었다라고 해서 여기 저는 마지막 부분에 이상면 교수님께서 김규식 선생님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저는 그 부각을 시키다 보면은 또 저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분명히 저는 이 선생님의 이제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를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시간이 제약이 돼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없으십니까?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저도 그 전에 선생님처럼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그 여운형 선생이 저 천진에 있는 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하다가 조동원이 뭐 같이 한 5-6명이 신앙천년단 클럽이죠. 뭐 장덕수가 일본에서 와가지고 야 지금 말이야 세상이 변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쟁이 곧 끝나고 강화회가 있을 텐데 뭐 독립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우리 뭘 해봐야지. 그래서 6명이 모여서 가끔 이렇게 주말마다 모여서 얘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 대표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천진에 있는 저 김규식이 영어 잘하니까 뭐 보낼까? 뭐 그래서 여비대줘가지고 가라고 해서 이제 간 거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운형 그 세대보다는 한 세대가 위 연배도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그 명문 양쪽 한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명문 가문에서 교육을 완벽하게 받고 자라신 분이고 또 독립학교 활동까지 했고 또 1904년부터 1913년 10년 동안 국내에서 그 어려운 시기에 참 을사보호조약에 정미칠조약에 뭐 한일합방에 이 어려운 세계를 다 국내에서 보고 거기서 이 시민의 뭐 등등 이런 비밀결사 운동을 하시다가 상해에 드디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일하게 된.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뭐 손님 같은 그런 좀 떨어진
위치에 있는 분인가? 아니면 여기 그 6명 그 신한청년단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추대된 것, 분명히 자료에는 이게 추대된 것으로 되어 있고, 아주 이게 참 존경에 맞이하는 분으로. 근데 그 이 신한청년단 이 당원들하고도 이 심정적으로 상당히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 사회주의적인 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단순한 민족 대표가 아니라 참 좌와 우와 중도와 모든 것을 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표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도요, 이제 성공하려면 양쪽에 극에 서야 합니다. 좌 아니면 우에 서야지. 뭐 박찬종, 안철수 모르는 사람들 중도에 섰다가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당시에 김시성 선생도 독립운동 와중에도 보면 이분이 김시정은 개조파에 나중에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근데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이쪽은 이제 임시정부 유지파. 그다음에 김기익 선생은 그 구의원도 이승만하고 같이 했는데, 근데 어쩐지 안창호하고 해가지고 이 중도파인 이 개조파. 그다음에 이제 공산당 저쪽에는 이제 그 창조파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그렇게 어렵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나중에 그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을 해서 김구 선생하고 또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주석으로 이렇게 좀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키신 참 그런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해방 후에도 이분이 그런 중도적인 입장 취하는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뜻은 하여튼 그만큼 이제 훌륭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도 그렇고 해방 후에도 그렇고 이 중심에 쓰셨던 분이다. 또 그것이 정답인데 사실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그 자료를 정말 뭐 발굴한다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자료를 정말 찾아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욱더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형식을 갖춰야 되니까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한 분만. 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죠. 마이크 좀. 일이 나와서 말씀드리죠. 네? 아니 여기 나와서 오셨으니까 뭐 여기 나오셨어요. 저기도 이상면 교수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상면 교수가 그걸 알 텐데 말이 오발이 돼서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까 독일의 그 잠수함전 나왔을 때 히틀러 얘기했는데 그때는 히틀러가 아니죠. 잠수함전 1차 대전 때니까 히틀러가 아닌데 그 이상면 교수가 알 텐데 그냥 어떻게 말이 그렇게 나왔다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창조파는 공산당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박은식 선생도 창조파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처음 들어본 거 없어서 내가 얘기해 주는데, 서울여대 설립자 고환경 여사 어머니 김세라 여사가 정신의학교 출신인데, 김세라 여사하고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여사, 임정부 수석 김규식 박사부인 김순애 여사, 정신의학교 교장 김필래 씨가 다 광산 김씨되고 오춘 안에 드는 그 한 집안들이에요. 그 정도. 뭐 이왕 뭐 5시 정도 하고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없으신 걸 보라. 이번 학술회의는 좀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이 이상면 교수님이 정말 현대사에 관한 또는 근대사에 관한 것을 전부 종합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셨는데 그게 일주제에서 그게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오늘 혼돈을 믿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이렇게 끝까지 앉아 계셔 주신 내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인데 원래는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오늘 진지하게 우상 김규식 박사의 사면운동 관련에 대한 진전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저께 헌충원에서 우리가 부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해 공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여기 식당을 변경을 해서 준비를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4시에 끝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는 지금 1시간이 오버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오늘 세미나 관계는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 사업에서 저희하고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됐고 그래서 정주 공동위원장인 한한상 위원장께서 참석하기로 하고 정부 측에서 참석하기 무슨 일인지 아까 행사하기 한 2시간 전에 연락이 왔어요. 한 무슨 일들이 있고 보훈처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고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 그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빠짐없이 소산이나 지금 만나가 이제 마련됐으니까 거기서 나오지 못한 얘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